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BTM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수학 민쌤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논란의 그 문제 22번을 풀어봤었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수능 수학 2024 학년도 수능 수학의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가장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부터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자,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자, 그러면 우리 수능의 대망의 첫 번째 페이지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사실 첫 번째 페이지엔 네 문제가 나오죠. 이 네 문제는 우리가 4분 안에 가능하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뒤로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문제의 시간이 점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은 사실 1번 문제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암산으로 가능하겠다 싶으면은 그 수능의 난이도는 비교적 쉽다라고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능을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네, 조금은 난관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가 나왔습니다. 자, 사실 1번 문제를 딱 보니까 지수 관련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한번 지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수를 할 때에는 지수 형태의 꼴을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지수 형태의 꼴은 A의 X제곱 꼴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요 밑에 있는 A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밑에 있으니까 밑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요 X는 우리가 위라고 부르진 않죠. 바로 우리는 지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읽을 때에는 A의 X제곱 이렇게 읽어졌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수를 활용할 수 있는 계산 방법들은 바로 지난번에 배웠던 지수 법칙을 근거로 계산을 하게 되죠. 자, 지수 법칙에는 가장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지수 법칙은 바로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이 될 때 계산은 A의 X 플러스 Y제곱으로 한다. 이게 첫 번째 합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냐? 2의 제곱 곱하기 2의 3제곱. 주의할 점은 밑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수 법칙을 쓸 수 있었다 였죠. 자, 밑에 밑이 2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요 놈을 2의 2 플러스 3제곱으로 계산을 해서 2의 5제곱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은 A의 X 마이너스 Y제곱, 즉 차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2의 5제곱 곱하기 2의 2제곱을 곱하기가 아니죠. 자, 나누기로 바꿔서 다시 봅시다. 나누기 2의 2제곱으로 해주면 2의 5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 되니까 얘는 5의 3제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수 법칙, 차의 법칙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A의 X제곱을 전체 Y제곱을 해줬을 때 이때는 A의 X 곱하기 Y제곱, 즉 곱의 법칙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주냐? 예를 들어서 2의 3제곱이 있는데 얘를 5제곱을 더해준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2의 3 곱하기 5의 제곱이 돼서 2의 15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 A 곱하기 B 전체를 우리가 X제곱을 해준다. 이때는 우리가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A의 X제곱 곱하기 B의 X제곱이 된다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6의 제곱을 하고 싶다. 자, 이거를 우리가 요 지수 법칙으로 변경을 해주면은 6은 2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요 놈을 분해해주면은 우리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요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루트를 지수로 표현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상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루트 a가 있다. 요 놈은 우리가 a의 2분의 1제곱으로 지수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배웠죠. 자, 이 제곱근은 즉 루트는 2제곱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2분의 1로 지수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3제곱근 a가 있다. 요 놈은 우리가 a의 3분의 1제곱으로 자, 역수 지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배웠지요. 자, 그럼 만약에 4제곱근이다. 4제곱근 a면 그렇죠. a의 4분의 1제곱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 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문제는 3제곱근 24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놈을 우리가 이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세제곱근 24는 우리가 24의 3분의 1제곱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24를 한번 손위수분해를 해볼까요? 자, 24는 사실 2로 나누면 2, 1은 2, 2, 4. 2로 나누면 2, 6, 12. 2로 나누면 2, 3, 6. 자, 그러니까 요 놈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분배법칙, 요 네 번째 지수법칙인 분배법칙을 우리가 활용을 해 본다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 되죠. 자, 그러니까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약분돼서 그냥 2가 되고 뒤에는 그대로 3의 3분의 1제곱이 남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처음부터 써보면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뒤에 뭐가 있었죠? 3의 3분의 2제곱.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지수법칙, 요 첫 번째 배웠던 합의 법칙으로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놈을 계산을 해보면 3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3분의 2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는 3의 1제곱, 즉 3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요 전체식은 2 곱하기 3이 되니까 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올라가서 보면은 이놈의 값은 1번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사실 2번 문제는 이 기본 개념을 함께 설명을 해주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사실 이거 고등학교 때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를 배울 때 나왔던 그 개념을 이용을 해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자, 그 도함수의 정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우리는 fx 요 놈을 미분을 해준 요 도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우리가 배웠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플러스 a 마이너스 fa가 된다라고 배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자세하게 다른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만 알면은 이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요 놈은 우리가 f'2 즉 fx를 미분해서 2를 집어넣은 함수값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함수 fx를 직접 눈으로 봐줘야겠네요. 자, 함수 fx는 어떻게 생긴 놈이다? 함수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이다. 자, 그럼 요거를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미분을 하면은 6x제곱 마이너스 10x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사실 게임 끝난 거죠. f'2의 값을 구하라. 이것은 6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2가 되니까 6, 4, 24 빼기 20 그러니까 4가 되겠네요. 즉 그래서 답은 4가 됩니다. 자, 사실 2번 문제는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볼까요?
이어서 3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를 딱 보니까 삼각함수 문제구나 라는 거를 바로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삼각함수를 또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자, 이것도 다음 기회에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삼각함수를 풀려면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본적인 삼각비는 알아야 되죠. 따라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그리고 기본적인 삼각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먼저 삼각비를 알려면은 직각삼각형 하나가 있어야겠네요. 자, 요 놈이 직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사인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빗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빗변과 높이의 길이를 알아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죠. 자,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자, 사인을 구하는 방법이다. 자, 코사인은 그렇죠. 이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코사인을 찾는다. 자, 마지막 탄젠트는 이 방향으로 가서 탄젠트를 찾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밑변을 A, 높이를 B, 빗변을 C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기준이 되는 각이 항상 있어야겠죠. 요 각이 세타다. 자, 그럼 우리가 사인 세타를 찾기 위해서는 빗변분의 높이, 그렇죠. C분의 B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코사인 세타를 찾기 위해서는 빗변분의 밑변, 그렇죠. C분의 A가 돼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를 찾으려면은 밑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A분의 B가 되면은 우리가 삼각형을 가지고서 삼각비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삼각함수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 문제를 보면은 한 가지 세타의 범위를 주어졌네요. 자, 이 세타의 범위를 주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느냐? 바로 자, 다시 네, 이게 뭘까요? 바로 좌표 평면이죠. 이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이 삼각비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요거는 어느 사분면을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270도부터 360도 사이인 바로 요 4사분면을 가리키는 범위가 되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세타가 되는데 자, 문제는 세타 마이너스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값이 3분의 1이 된다. 자, 아까 우리 사인 값은 얼마였죠? 바로 빗변분의 높이를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요 사사분면에 존재하면서 빗변분의 높이가 3분의 1이 될 수 있는 놈은 바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려지는 직각삼각형이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럼 빗변이 3이고 높이가 1이 되는 요 점이 만들어지는 각도가 바로 세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피타고라스이기 때문에 요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피타고라스의 정리.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1제곱 플러스 a제곱은 3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a제곱은 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는 루트 8이 되니까 2 루트 2가 된다. 자, 따라서 요 길이가 2 루트 2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 문제를 해결을 해주려면 탄젠트 세타의 값을 찾으시오. 자,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밑변분의 높이. 자, 그러니까 밑변 어디 있어요? 밑변은 2 루트 2, 높이는 1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는 탄젠트 세타의 값은 2 루트 2분의 1.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요 1이 사실은 4사분면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3을 갖고 있는 놈이 돼야 되죠. 자, 따라서 요 놈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요거를 우리가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죠? 우리가 분모의
루트가 있으면 뭐다? 불편하다. 자, 따라서 분모의 유리화를 해줘야 됩니다. 분자와 분모에 각각 루트 2를 곱해 줍시다. 자, 그러면은 4분의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가 되는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4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사실 4번 문제도 비교적 간단한 문제긴 해요. 왜냐면은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문제를 딱 봐도 지금 2가 2에서 딱 나눠져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2에서 함수가 서로 나눠지는데 연속이 된다. 어디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쭉 가다가 자, 2가 됐어요. 2가 됐을 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똑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어서 계속 연장이 돼야 된다.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그래프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려보고요. 자, 여기 지금 나눠진 데가 2다. 자, 그러니까 2에서는 3x-a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3x-a라는 1차함수의 그래프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충 이런 식으로 2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보다 큰 범위에서는 2x 플러스 a, 즉 2차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그러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2라는 x의 값에서 둘의 함수 값이 서로 같아야지만 연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2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함수 3x-a 그리고 2보다 큰 범위에 있는 함수 x제곱 플러스 a 요 두 놈이 x가 2일 때 함수값이 같아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x가 2일 때는 첫 번째 앞에 있는 놈은 3 곱하기 2 마이너스 a가 함수값이 될 거고, 자, 두 번째 뒤에 있는 놈은 2의 제곱 플러스 a가 함수값이 될 테니까 요 두 놈이 같아야지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가 될 수가 있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어서 계산을 해보면 6-a는 4 플러스 a가 되니까, 자, a가 양수가 될 수 있는 오른쪽으로 옮겨주면은 이 a는 2가 되네요. 오, 그러면은 a는 1이 된다. 자, 여기에서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1번 정답이 됩니다 라고 고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수능 수학 1번부터 4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의 진심이 여러분에게 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쉽고 더 이해하기 좋은 풀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 아디오스!